안녕하십니까. 전력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정현 매니저입니다. 제가 오늘 공유 드릴 내용은 이 스마트라고 하는 키워드로 시작을 해서 이 스마트 판넬은 무엇이고, 이 스마트 판넬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핵심 요소들과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케이블과 관련된 화재 예방 솔루션인 히트태그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트리 4.0 시대와 함께 발전하면서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스마트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스마트푸드도 있지만 스마트하면 떠오르는 몇몇 가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빌딩,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파워,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관계자분들이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건물이나 공장들도 당연히 스마트 빌딩, 스마트 팩토리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솔루션들이 구축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핵심 요소가 바로 이 스마트 파워, 즉 디지털 전력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팩토리는 언뜻 공장 자동화랑 많이 혼동을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공장 자동화는 단순히 같은 제품을 자동으로 얼마나 잘 생산을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명령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주 목적인 것이고, 비유를 해보자면 똑같은 골 기회가 왔을 때 골만 잘 넣으면 되는 최전방 공격수인 것이고, 반면에 스마트 팩토리는 실시간으로 자율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시뮬레이션과 모델링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비유를 해보자면 어떠한 플레이 상황이 놓여 있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재적소에 패스를 보급을 해주는 미드필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정말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머신 오토메이션, MES,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정말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다 더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될 포인트가 바로 이 파워 매니지먼트 부문과 에너지 효율화 부문입니다. 이 파워 매니지먼트 부문은 기본적으로 이 전력 설비를 운영하시는 관리자분들께서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만 할 것이고, 이 에너지 효율화 부문도 지속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모니터링, 분석을 하고 어떤 개선에 대한 액션을 취함으로써 기업의 지속 성장성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스마트라고 하는 키워드에는 이 스마트 팩토리가 있고, 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이 바로 스마트 파워, 즉 디지털 전력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디지털 전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이 스마트 판넬이고, 이 스마트 판넬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이 스마트한 IIoT 디바이스입니다. 제가 좀 바꾸어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스마트한 IIoT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 스마트한 판넬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이 스마트 판넬을 통해서 디지털 전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파워를 통해서 이 스마트 팩토리의 하나의 솔루션으로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 현재 이 스마트한 IIoT 디바이스가 현장에 수없이 많이 시설이 되어 있을 텐데, 여기서 뿜어져서 나오는 데이터의 양도 이제는 제타바이트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단위를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전만 해도 전 세계의 커넥티드 디바이스, 즉 스마트한 IIoT 디바이스가 약 320억 개 정도가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하고 있고요. 향후 3년 뒤에는 750억 개, 8년 뒤에는 약 1,600억 개 정도가 구축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어떤 데이터량의 증가는 우리의 일상생활, 생산성, 업무 환경을 빠르게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제 스마트한 판넬이 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판넬은 판넬이지 또 스마트한 판넬은 또 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판넬을 저희가 스마트한 판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CC 판넬 안에 있는 특정 EOCR이 폴트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폴트가 발생했었고, 사고 원인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시에 고장 전류는 몇 암페어였는지, 또는 공장에서 하루 동안 사용을 했었던 전력 에너지 사용량은 얼마였고, 하루 동안 발생했었던 보아율, 보조 퍼센테이지는 몇 %였는지, 그리고 배선용 차단기의 어떤 접점 마모율, 즉 수명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판넬을 스마트한 판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하이라이트를 좀 해보면, 이 스마트 판넬은 에너지 비용을 절감을 하고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판넬이어야 되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는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카카오톡 장표처럼 이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이러한 솔루션들을 현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판넬 또한 스마트한 판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은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스위치 기어들인데요. 보시다시피 판넬 전면부에 이렇게 QR코드 스티커가 하나씩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당연히 이제 접근 권한이 주어진 관리자만이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이 QR코드는 판넬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판넬에 대한 어떤 레이아웃 도면, 싱글 라인 다이어그램, 뭐 스케매틱 도면, 뭐 판넬 내부에 어떤 자재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IO 리스트, IP 리스트, FAT, SAT 리포트, 뭐 제품에 대한 보증 문서, 제품에 대한 어떤 매뉴얼, 이러한 이제 다큐멘트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러한 이제 다큐멘트들을 하드카피 본이라든지 또는 이제 PDF 파일로 외장 하드에 이제 보관을 하시고는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하드카피 본은 분실할 우려도 있고 내가 어디에 저장을 했었지? 라고 한참 동안 찾아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한 번을 스캔을 하게 되면 이러한 다큐멘트들을 언제든지 오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사례를 좀 공유를 드리면, 저희 강아지, 고양이 사료를 만들고 있는 로얄 캐닌이라고 하는 이 공장에 이 고압반, MCC반, 저압반 각각 나눠서 이 스위치 기어들을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강현실이 접목이 된 판넬을 저희가 또 스마트한 판넬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EOCR을 생산을 하고 있는 이 익산 공장의 저압 스위치 기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증강현실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영상을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스마트 판넬에는 증강현실 솔루션 AOA가 적용되었습니다. 증강현실 솔루션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패드에 스마트 판넬의 모습이 뜹니다. 자, 프리즈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스마트 판넬은 판넬의 겉면만 보이는데요. 자, 버튼을 누르니까 판넬 내부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메인 차단기, 각 피더별 차단기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증강현실 솔루션을 이렇게 전기 판넬에 적용했을 경우 판넬 내부 문짝을 열지 않더라도 판넬 내부의 상태를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즉각적으로 판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단선도 도면이라던가 매뉴얼 같은 관련 자료를 찾음으로써 빨리 조치를 취해서 다운타임을 줄이는 효과적인 솔루션으로 스마트 판넬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판넬 모습 보겠습니다. 오른쪽 판넬 내부의 모습은 이렇게 각종 전기 배선들이 드러나 있는데요. 각 전기 배선에는 온도 값을 센싱할 수 있도록 온도 센서를 중간중간에 설치를 해놔서 각 케이블에 과전류가 흘렀을 때 온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 USA, 즉 UL 스탠다드가 접목이 된 판넬인데요. 해당 판넬에도 저희가 증강현실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싱글라인 다이어그램으로 구축을 해놔서 어떤 차단기가 지금 현재 개방이 되어 있고 투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람이 판넬 주변부로 가까이 가게 되면 아크 플래시에 대한 사고의 위험이 노출이 되어 있다, 이러한 알람도 우측 상단에 띄워주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우측 상단에 아크 플래시에 대한 위험이 노출이 되어 있다, 그리고 판넬로부터 반경이 멀어지게 되면 안전한 바운드리이다, 이러한 정보들을 띄워주게 되고요. 그리고 굳이 판넬 도어를 열어보지 않고 아까 이제 익산 공장의 그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보셨던 것처럼 어떠한 자재들이 어떤 위치에 지금 현재 취부가 되어 있고 어떻게 지금 하드와이링 결선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 구축이 되었을 때 예시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러한 동일한 정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UPS 판넬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접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력을 바이패스 모드로서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는지 또는 배터리로서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굳이 판넬 도어를 열어보지 않고 몇 개의 배터리 모듈을 꼽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운영 정보도 함께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한 판넬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스마트한 IIoT 디바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배전반부터 분전반까지 정말 다양한 IIoT 디바이스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다 공유를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저압 차단기류인 ACB, MCCB, EOCR료를 조금 찝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중 차단기입니다.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기중 차단기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1987년도에 마스터 팩트 M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시작을 해서 2000년도에 NT, NW라고 하는 모델을 제공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 본사에서 2016년도에 차세대 기중 차단기인 마스터 팩트 MTZ를 런칭을 했고요.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런칭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TMI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 MTZ의 M은 마스터 팩트 시리즈의 M을 따왔고요. T는 이제 테일러 메이드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남성 비스포크 맞춤 정장을 하러 테일러샵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객 현장이 어떠한 환경 조건이더라도 테일러 메이드를 해드릴 수 있다는 의미이고, Z는 솔루션을 from A to Z까지 제공을 해드린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MTZ라고 하는 형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ACB 리어 부분에 당연히 버티컬 타입, 호리즌 타입 이렇게 커스터마이제이션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NT/NW 모델의 ACB를 사용하고 계시다가 이 유지보수의 목적으로 이 차단기를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차단기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닌 크레들만 놔두고 바디만 빼서 새로운 MTZ의 바디로 꼽아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시퀀스가 변경이 되지 않으면 여기 하드 와이어링 쪽에 또 별도의 하드 와이어링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차단기에 대한 어떤 정정치만 세팅을 해서 사용하면 바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ACB 라인업이고요. 630A부터 6300A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최대 150A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트림 유닛도 보호 요소에 따라서 크게 4가지 모델로 나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해당 차단기가 스마트한 IIoT 이유가 이 차단기의 본연 기능인 차단 기능 이외에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기능, 이 차단기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 기능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 부분도 기본적으로 이제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모드버스 TCP/IP, 더 나아가서 IC62850 프로토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해당 차단기 아까 보셨다시피 데모, 이 해당 차단기가 왜 차세대 기중 차단기라고 불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C나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 차단기와 1:1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해당 차단기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해당 차단기가 측정을 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데이터, 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조파, 그리고 현재 이 차단기에 대한 트리 커브가 현재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굳이 현장에 가서 판넬 도어를 열어서 이 ACB 전면부에 있는 어떤 정정치들을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닌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안전하게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계사무소에서 처음에 초기에 설계 차단기 보호 협조를 위해서 이 정정치들을 제공해 줄 텐데, 이제 현장에 이 ACB를 구축을 하고 세팅을 하게 됐을 때 처음에 구축하고 난 이후에 거의 이제 이 트리 커브를 변경할 일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라인의 증설이라든지 또는 계부 수해에서 보호 협조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했을 때 관리자가 보안 절차를 걸쳐서 이 트리 커브를 다시 한 번 더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단기를 잘 운전을 하고 있다가 트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롱타임에서 떨어지는지, 지락에서 떨어지는지, 순시에서 떨어지는지, 어떠한 상에서 몇 암페어로 떨어지는지, 그리고 트립이 되기 이전에 50사이클에 해당하는 파형을 캡처해서 또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어 기능, 이 내용은 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차단기가 지금 현재 데모로서 지금 시연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찾아오시면 하나하나 더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과거의 배선용 차단기에 해당 포인트의 에너지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1차 측에 PT, 2차 측에 CT를 걸어서 메타로 라인으로 날려줘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차단기에 대한 온오프 트립 스테이터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PLC로 하드와이어링을 해야만 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데이터를 상위 스카다에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통신 라인도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배선용 차단기가 수없이 많이 시설이 되어 있을 텐데
이러한 똑같은 컨셉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게 되면 자재 수량도 많이 늘어나게 될 뿐더러 그리고 유지 보수를 해야 될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자 저희 슈나이더레 측에 전자식 트림 유닛을 적용을 하게 되면 별도의 외부 CTPT를 시설할 필요가 없고 이 통신 라인만 한 가닥만 내려오게 되면 에너지에 대한 데이터, 이 차단기에 대한 헬스 상태, 스테이터스 상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선용 차단기 라인업이고요. 3,200A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최대 200화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ACB처럼 이 보호 요소에 따라서 이렇게 모델이 좀 나뉘어지고 있고요. 해당 차단기로 마찬가지로 스마트한 IoT 디바이스입니다. 본연의 기능 이외에 에너지를 측정하는 기능, 자체적으로 진단하는 진단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MCC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 슈나이더레 측에서 크게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신이 되지 않은 EOCRU, 두 번째는 에너지 관리가 가능한 EOCRU, 세 번째는 PLC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는 EOCRU, 마지막으로 MC, EOCR, 파워메터 기능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풀 컨트롤 EOCR이 있습니다. 먼저 통신이 되지 않은 EOCR입니다. 지금 이 이미지에서 보시면 먼저 이 HMI와 PLC가 먼저 없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푸시 버튼, 파일럿 램프, 미니어처 릴레이를 이용해서 시퀀스를 구성을 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이러한 전통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채택을 해서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EOCR이 롱타임, 지락, 결상 등에 대해서 보면 되기 때문에 이 배선용 차단기는 순시만 보면 돼서 마그네틱 트림 유닛을 적용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로컬단에서 MCC 판넬을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더 스마트하게 MCC 판넬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HMI와 PLC의 조합으로 보다 더 스마트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MCCB, MC, EOCR에 대한 스테이터스를 모니터링하고 이 HMI가 PLC로 지령을 내려서 MC를 제어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MC가 몇 번 구동했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터를 몇 번 기동을 했고 모터의 운전 시간, 정지 시간, EOCR 폴트에 의한 휴지 시간도 함께 정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단에서는 이 HMI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에 따라 상위 스카다에서 동일한 데이터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측정이 가능한 EOCR입니다. 현장엔 모터가 수없이 많이 시설이 되어 있을 텐데 개별 부하에 대한 에너지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어떤 모터 부하에 대해서 에너지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아주 손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모터가 에너지를 100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정 기점부터 에너지를 110, 120, 130을 사용한다라는 정보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모터는 어떤 수명의 저하로 효율성이 많이 저하가 됐다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 차단기 어떤 에너지에 대한 개선을 취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데이터로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EOCR이 통신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EOCR에서 제공을 해주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조합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 있는 로컬 HMI 또는 상위 스카다에서 MCC 판넬 안에 들어가 있는 EOCR에 대한 모든 세팅 값들을 한눈에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EOCR에 대한 OC 값이 몇 암페어인지, DT 값이 몇 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EOCR의 디스플레이로 접근을 해야 돼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 로컬 HMI의 한두 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상위 스카다에서 한두 페이지를 통해서 이 MCC 판넬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EOCR에 대한 세팅 값들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PLC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는 EOCR입니다. 아무래도 PLC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릴레이 회로가 전혀 필요 없고 MCC 한 유닛 안에서 시퀀스를 해결할 수 있다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PLC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는 EOCR이기 때문에 모터 보아에 대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해주고 있고 보다 더 강력한 로직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탱크에 어떤 물을 채우고 물을 빼내는 부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물을 채우는 모터 하나, 물을 빼내는 모터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터의 어떤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이 모터 두 대를 각각 놔두고 교본 운전할 수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 탱크의 어떤 수위에 대한 하이하이, 로우로 이러한 이제 시그널을 다이렉트로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로직을 굉장히 간편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교본 운전을 하다가도 이 물을 채우는 속도가 더디다, 빼내는 속도가 더디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같이 모터를 두 대를 같이 기동을 하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도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은 단순한 예시고요. PLC를 통해서도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PLC로 이용을 하게 된다면 별도의 하드와이어링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PLC라고 하는 별도의 하드웨어가 더 필요하다는 점,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LC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는 EOCR이 단독 수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컴팩트하고 스마트하게 보다 더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MC, EOCR, 파워메타 기능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풀 컨트롤 EOCR입니다. 일반적인 MCC 판넬을 보면 메인 브레이커 하나, 메인 메타 하나, 그리고 개별 부하에 대한 모터 하나, 그리고 MC, EOCR, 그리고 시퀀스 구성을 하기 위해서 미니어처 릴레이, 그리고 PLC, 그리고 I/O 카드, 하드 와이어링. 그런데 풀 컨트롤 EOCR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다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시퀀스가 필요가 전혀 없고 전력 라인만 인가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게끔 하는 이유가 이 풀 컨트롤 EOCR이 아바타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화 아바타를 보면 저희가 동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맨 왼쪽에 있는 이 녹색 디바이스가 버스 커플러인데 브레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여러 개의 모듈을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듈이라고 하면 뭐 AIO, DIO, 뭐 파워 인터페이스 모듈, 뭐 스타터, 이러한 것들을 확장을 할 수가 있고, 최대 24대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고, 가로폭으로는 112cm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여기 스타터가 5대가 있는데 요 3대는 Y 델타 기동, 그리고 요 2대는 정력 운전을 해.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스타터가 하나가 더 있다라면 너는 직익 기동을 해. 이러한 각각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이 버스 커플러가 이 아바타로서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모터용 차단기, 그리고 MC, OCR, 파워메타, 그리고 24V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시퀀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 용량이 큰 SMPS를 선정을 해야 됐었고, PLC 우측으로 I/O 카드, 하드 와이어링. 그러나 풀 컨트롤 EOCR을 적용하게 되면 별도의 시퀀스 구성이 전혀 필요가 없고 이렇게 전력 라인만 인가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메터도 이 자체적으로 파워메터 기능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메타가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SMPS 용량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PLC 부분도 이 풀 컨트롤 EOCR과 통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I/O 카드가 필요 없고 별도의 하드 와이어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한 IoT 디바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디바이스를 어떻게 시스템 아키텍처로서 구성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네트워크의 토폴로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 4가지 토폴로지가 있죠. 스타 방식, 데이지 체인 방식, 데이지 체인 루프 방식, 그리고 바이패스 스위치를 이용한 데이지 체인 루프 방식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스타 방식과 데이지 체인 방식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토폴로지죠. 스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서버나 클라이언트 간의 1:1 통신이기 때문에 이 통신 라인이 단선이 되더라도, 또는 통신기기에 어떤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주변부에 있는 통신기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나 통신기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 클라이언트 쪽에 포트 수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고, 이 케이블 설치에 대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데이지 체인은 이 스타 방식에 비해서 이제 케이블 설치에 대한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통신 라인이 중간이 단선이 된다라든지 어떤 통신기기에 이슈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 후단에 있는 이 통신기기들은 통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을 한 토폴로지가 바로 이 데이지 체인 루프 방식인데요. 맨 끝단에 있는 통신기기의 반대쪽으로 이렇게 통신 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링 구성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통신 라인이 단선이 되더라도, 또는 통신기기가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반대편으로 이더넷 스위치가 스위칭을 통해서 이렇게 통신을 하게끔. 그리고 바이패스 스위치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피지컬 레이어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통신기기가 연속으로 이슈가 발생하고 통신기기에 어떤 이슈가 연속으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바이패스 스위치가 바이패스 모드로서 동작을 해서 통신이 전혀 끊기지 않는. 그래서 통신 설치에 대한 어떤 비용은 증가는 할 수는 있지만 신뢰성을 정말 높게 요구하는 그런 보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토폴로지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서 보여드렸던 이 데이지 체인 루프 방식과 바이패스 스위치를 이용한 데이지 체인 루프 방식의 토폴로지를 이용하려면 단순한 이더넷 스위치를 이용을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이 링 매니지먼트 기능이 있는 이더넷 스위치를 이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이패스 스위치랑 이더넷 스위치는 언뜻 보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패스 스위치는 물리적으로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더넷 스위치보다는 더 단순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디바이스들이 이러한 위치에 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보시면 이렇게 스타 토폴로지, 데이지 체인 토폴로지, 그리고 데이지 체인 루프 방식, 그리고 바이패스 스위치를 이용한 데이지 체인 루프 방식, 그리고 상위 쪽에는 링 매니지먼트 기능이 있는 이더넷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IP 백본을 이렇게 링 구성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경우의 수를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 이 상위 쪽에 토폴로지, 그리고 로컬단에서 토폴로지, 그래서 스타 방식, 그리고 스타 링 방식, 링 방식. 그래서 현장에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토폴로지들을 조합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제안을 드리는 바는 현장에는 이제 MCC 판넬이 수없이 많이 시설이 되어 있을 텐데 각 판넬에 대해서 이 링 매니지먼트 기능이 있는 이더넷 스위치를 한 대씩 시설을 해놓고 한 컬럼에 대해서는 데이지 체인, 두 번째 컬럼에 대해서도 세 번째 컬럼에 대해서도 데이지 체인 방식을 제안을 드리고, 요 이더넷 스위치에서는 나갈 때 스타 방식을 쓰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IP 백본을 데이지 체인 루프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스마트한 IIoT 디바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사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MCC 판넬에 대한 싱글 라인 다이어그램에 알맞은 전력 기기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 통신이 되는 기기들을 이 도면에 어떠한 토폴로지를 사용할지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도면을 반영을 해서 이 해당 판넬이 완성이 되게 되었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전력 기기들은 모드버스 RS4포 RTU 모드로서 동작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지금 토폴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조합을 해서 가공을 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로서 만드는 이 상위 스카다에서는 이 싱글 라인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어떠한 모터가 운전을 하고 있는지, 아날로그에 대한 전압 전류 전력 역률, 그리고 EOCR에 대한 어떤 상세한 정보들을 보려면 이 해당 EOCR이 측정을 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모터가 몇 번 기동을 했는지, 그리고 운전 시간은 몇 시간이었는지, 그리고 EOCR에서 발생을 했던 그런 폴트는 어떤 고장 전류였고 언제 발생을 했었고 고장 전류는 몇 암페어였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단기도 이렇게 실시간에 대한 어떤 에너지에 대한 정보들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고, 이 차단기가 트립이 됐을 때 롱타임, 지락, 몇 암페어에서 떨어졌는지 이러한 트립 이력도 함께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저희 ACB나 MCCB가 차단기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 LV1-1 판넬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배선용 차단기가 총 7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배선용 차단기에 대한 디테일한 헬스 상태이고요. 여기에 컨택트웨어 90%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컨택트웨어는 차단기의 접점 마모율을 나타내는 데이터인데요. 이 차단기를 투입을 시켜놓고 이 부하 전류가 잘 흐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하 전류가 잘 흐르고 있는 이 상태에서 차단기가 트립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차단기가 트립이 될 때 이 아크를 발생을 시키는데, 이 아크의 크기도 사고 전류에 따라서 아크의 크기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아크가 차단기의 접점을 마모를 시키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차단기 접점 마모율이 90%입니다.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또는 몰라서 계속 운영을 했다가 다음번에 개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차단기 접점이 눌러붙어서 차단기가 개방되지 못하고 상위에 있는 ACB가 개방이 된다라든지, 또는 변압기까지 치고 올라가서 변압기가 망가질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적재적소에 이런 차단기를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지 의미 있는 데이터로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단기에 대한 부하율에 대한 정보들도 함께 제공해 줍니다. 0에서 49% 대역에서 몇 시간 정도 운전했는지. 근데 만약에 이 해당 차단기가 0에서 49% 대역에서만 계속 운영이 됐다면 이 해당 차단기는 오버스펙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 차단기를 교체를 할 때 동일한 사양을 선정하는 게 아닌 한 단계 용량을 낮춰서 선정할 수 있는 또 의미 있는 데이터로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사용했던 총 전력 에너지 사용량과 그리고 이 MCC 판넬 안에 들어있는 EOCR이 측정하는 에너지에 대한 데이터, 공조기별, 컴프레셔별, 보일러별, 냉동기별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조기에 대한 상세에 대한 데이터도 이렇게 에너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순환 펌프 상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외기 온도 대비해서 지금 공장의 전체 전력 에너지 사용량 얼마인지도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밖에 외기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에어컨을 계속 가동을 한다라든지, 또는 이 온도가 그렇게 춥지 않은데 난방기를 계속 사용한다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에너지 손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서 개선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로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습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하율 관리도 정말 중요한데요. 부하율 관리는 이제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특정 변압기나 차단기에 부하율이 치중이 되게 되면 에너지 효율의 저하나 차단기의 과부하 트립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하율 관리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에 대한 어떤 향상과 정전 사고를 미연을 예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싱글 라인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어떠한 포인트에서 지금 부하율이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역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역률은 메인에서만 측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하가 지금 좋지 않은지 판단을 하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제 역률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어떤 부하가 역률이 좋지 않은지 검출을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역률을 개선할 수 있는 또 의미 있는 데이터로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조파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고조파는 이제 전기기기의 어떤 수명이나 발열에 악영향을 끼치고 에너지 효율을 많이 저하를 시키는 안 좋은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떤 부하에 이렇게 뭐 인버터 부하라든지 또는 조명 부하라든지 여기 많이 이제 시설이 되어 있는지 개통을 보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싱글 라인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어떠한 이제 부하 쪽에서 고조파가 많이 발생하는지를 보고 가장 합리적으로 액티브 하모닉 필터를 시설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로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마트라고 하는 키워드로 시작을 해서 스마트한 IoT 디바이스, 스마트한 판넬, 이것들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짧게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케이블과 관련된 화재 예방 솔루션인 히트태그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EFA라고 불리우는 유로피언 파이어 아카데미와 여러 보험회사에서 이 건물 화재의 25%가 이 전기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잘못된 결선 또는 오결선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2, 3년 전에 이천 물류센터 공장, 그 다음에 쿠팡 물류센터, 일본 르네사스 반도체 공장, 그리고 에코프로 BM 오창 공장에서 이 정기적인 사고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뉴스였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현장에 이제 지속적으로 온도를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구축이 되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크게 화재 사고가 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 건물이나 이제 공장이 증축이 되고 이 전기실에 이제 배전반이 쭉 열반이 되어서 오랫동안 오퍼레이팅이 될 텐데요. 이 전기실의 온도나 습도를 잘 관리를 하고 있는 현장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현장들도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습도에 의해서 이 부스파 커넥션이 녹이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초기에 높은 토크 값으로 꽉 조아놨다고 해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해당 커넥션이 느슨하게 풀리면서 해당 포인트에서 발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제 캐치를 하지 못하고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은 화재 사고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날 이 배전반의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현황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분께서 이 열화상 카메라를 들고 직접 현장에 가서 부스파 커넥션이나 LV 커넥션이나 MV 커넥션이나 하나하나 다 측정을 해서 수기로 기록하시고 이것들을 사무실로 오셔서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시곤 하십니다. 그리고 변압기도 PT100 센서를 이용을 해서 온도를 측정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주변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오차값도 클 뿐더러 동작 속도가 느려서 즉각적인 대응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에 대한 어떤 온도나 습도에 대한 관리가 불가하고요. 그리고 어떤 트렌드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이러한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과거에 대한 데이터의 누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관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제안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화재 예방 솔루션들이 있는데 오늘은 케이블과 관련된 화재 예방 솔루션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저압 케이블의 어떤 선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압 케이블의 선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첫 번째는 단면적인데 이 주어진 부하 전류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고 환경, 기계적 내구성, 취급 또는 굽힘의 용이성, 각종 스탠다드에 따라서 절연체 종류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IC 국제 스탠다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IC 60364는 과부하나 단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C 60364-1은 기본 원칙, IC 60364-4는 보호 안전 부분, 파트 5, 6, 7, 8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될 포인트가 바로 IC 60364-4-43 과전류에 대한 보호와 IC 60364-5-52 배선 선정 기준입니다. 4-43 과전류에 대한 보호는 이 과전류 보호 장치와 이 케이블 사이의 전류 통전 용량 그리고 절연 재료 유형에 따라서 조정 규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52 배선 선정 기준은 케이블의 단면적, 케이블의 코어 재료, 그리고 케이블의 절연 물질에 따라서 이 전류를 전달할 수 있는 용량에 대해서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 설계 시에 저희가 케이블 사양을 선정을 하게 되겠죠. 그런 케이블 종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케이블 종류는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블 종류만 좀 기입을 좀 해봤고요. 이렇게 일반 전선부터 소방용 케이블까지 분류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이 종류별로도 분류를 해볼 수 있지만 절연 물질에 따라서도 분류를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 해당 페이지와 요 전 페이지는 제가 좀 참조용으로 좀 넣어놓은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배포가 된 이후에 이 자료를 좀 참고하실 때 이러한 정보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압 케이블 구조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핵심 키포인트는 바로 케이블의 절연층과 케이블 재킷, 즉 전선 피복입니다. 일반적으로 케이블의 절연층과 이 전선 피복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폴리머 재료가 PVC, XLP, EPR과 같은 절연 물질입니다. PVC는 열 가소성 플라스틱 물질이고 XLP, EPR은 열 경화성 플라스틱 물질입니다. 열 가소성 플라스틱 물질의 이 화학적 구조를 보시면 이 두 개 이상의 원자들이 서로 이제 결합이 되어서 머리카락처럼 흩날려져 있는 화학적 구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힘을 가한다라든지 또는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체인은 아주 손쉽게 끊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PVC 절연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에 이 열을 가하게 되면 전선 피복이 스르륵하고 녹아버리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열 경화성 플라스틱 물질의 있던 어떤 화학적 구조를 보시면 이 크로스 링크라고 하는 이 화학적 구조에 의해서 이 고분자들끼리 서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힘이라든지 열을 가해도 이 체인을 쉽게 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현장에 예를 들어서 XLP, EPR과 같은 절연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이 포설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처음에 포설했을 때 그 모양 그대로 딱 굳어버리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라인의 증설에 의해서 케이블링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작업에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시죠. 어쨌든 결론은 이제 화학적 구조가 조금 다르고 열분해가 각기 다른 온도에서 발생을 하지만 이 공통점은 결국 둘 다 플라스틱이라는 것이고 모든 유형은 열 과부하 상태가 발생을 하면 공기 중으로 여러 가지 이화학적 물질이라든지 가스들을 방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열 가습성 케이블을 사용하든 열 경화성 케이블을 사용하든 이 커넥션 상태가 좋지 못하면 이러한 핫스팟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핫스팟은 차단기나 계전기가 감지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은 잠깐의 과부하나 잠깐의 단락에 대해서 발생하는 열 영향에 대해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이 도체의 단면적이 전체 회로를 따라서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 전달 용량이 효과적으로 흐른다고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케이블은 럭으로 찍어서 이 커넥션 부분인 이 터미널 블록이나 단자대에 결선이 되게 되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해당 부하에 알맞은 부하 전류를 계산을 했고 알맞은 이 케이블 굵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알맞게 선정이 돼서 케이블의 전류 용량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잘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케이블 연결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그로 찝어서 어떤 단자대 터미널 블록에 체결이 되게 될 텐데 이렇게 체결이 될 때 커넥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발적으로 유효 단면적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핫스팟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고요.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이러한 부분은 과전류 보호 장치인 차단기나 계전기가 절대로 감지를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커넥션 상태가 좋지 못하면 케이블의 어떤 온도는 올라가게 될 거고 이 절연 물질인 고분자는 더 단단해지고 부서지기 쉬운 재료에서 점탄성의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점탄성의 상태는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가 같이 혼용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고 온도가 더 올라가면 이제 전선 피복에서는 열분해가 일어나서 어떤 이화학적 물질이라든지 가스들을 방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판넬 내부에는 이러한 가스들이 아주 가득 차서 폭발하기 쉬운 아주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하게 될 거고요. 결국은 이제 화재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야 이제 스모크 디텍터나 파이어 센서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도에 따른 케이블의 절연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러한 장표를 보셨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케이블이 오퍼레이팅이 되는 온도 대역이 약 70도입니다. 근데 사람이 바라봤을 때 이 70도는 상당히 높은 온도인데 케이블 입장에서는 그래도 스테디한 스테이터스이고요. 잘 운영을 하고 있다가 과부하 사고가 발생을 하면 케이블 온도는 약 100도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부하 사고가 해소가 된 이후에 이 온도가 내려가야 되는데 해당 온도 대역에서 계속 머무르게 된다면 이제는 케이블이 갈변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가 단락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케이블 온도는 약 한 150도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해당 온도 대역에서 계속 머무르게 되면 이제 케이블은 열분해를 하기 시작을 해서 공기 중으로 여러 가지 이화학적 물질이라든지 가스들을 방출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온도가 더 올라가면 흐물흐물해지다가 이제 결국은 화재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제서야 스모크 디텍터나 파이어 센서가 동작을 하게 되겠지만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IDD, 인슐레이션 디컴포지션 디텍션, 즉 절연분해 감지기인 이 히트 태그가 열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화학적 물질이라든지 가스들을 사전에 검출을 해서 알람을 발생시켜주는 스마트한 IIoT 디바이스입니다. 여기 우측에 보이시는 여기 이제 그래프는 실제로 저희 이제 슈나이더 일렉트릭 R&D 센터에서 케이블을 판넬 내부에 포설을 해놓고 열 과부하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판넬 내부에서 이 뜨거운 공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스라든지 이화학적 물질들이 쭉쭉쭉 타고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이 히트 태그 내부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사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까지 최대 10분 이내에 알람을 트리거를 시키다라는 의미이고요. 히트 태그의 생김새입니다. 지금 현재 데모로 지금 전시 중에 있고요. 보시다시피 판넬 내부에서 딜레이 타입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넬 내부에 제일 상단부에 위치를 꼭 하게끔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 보시다시피 팬이 있습니다. 팬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판넬 내부의 공기를 흡입을 하고 이 판넬 내부의 어떤 환경 정보들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한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케이블 과열 경고를 로우 레벨 알람, 미디엄 레벨 알람, 하이 레벨 알람 이렇게 세 가지 알람으로 발생을 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판넬 내부의 어떤 앰비언트 템퍼러처, 앰비언트 휴미디티 그리고 에어 퀄리티 인덱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저희 공기청정기랑 좀 비슷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공기청정기의 어떤 수치값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날에 이 공기청정기 어떤 수치값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히트 태그도 이 판넬 내부의 어떤 공기질을 0에서 10이라는 수치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9까지는 just inform용이고 10이라는 수치가 되면 알람을 트리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트 태그가 정말 스마트한 IIoT 디바이스인 이유가 이 디바이스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 산업 현장에서 이 히트 태그를 시설을 하게 되면 팬에 이제 먼지가 많이 끼어서 클로깅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식 RPM이 80% 이하가 됐을 때 나 이제 유지보수를 좀 해줘야 돼 이러한 알람을 발생시키게 되고 유지보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는 저희 슈나이더 측에서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알람을 발생을 시킨다라고 했는데 이 로우 레벨 알람은 이 케이블이 천천히 과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어떤 유지보수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의미이고 미디엄 레벨은 케이블이 과열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하이 레벨 알람은 케이블이 정말 단시간 내에 이렇게 과열이 이제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즉시 해당 판넬에 가서 해당 판넬 도어를 열고 어떠한 케이블에서 지금 열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알람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알람을 발생을 시키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가질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의문을 가질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히트 태그 내부의 어떤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고요. 이 히트 태그가 측정할 수 있는 미세 입자, 파이가스, 베타가스, 입실론가스 그리고 다양한 가스 그리고 판넬 내부의 이 템퍼러처, 환경 정보, 에어 퀄리티 인덱스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다 포함을 해서 이 세 가지 알람으로 도출을 해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베이스라인이 있어야 될 건데 어떻게 베이스라인을 선정을 하냐? 이 히트 태그가 처음에 이제 전압이 인가가 되게 되면 처음 30분은 테스트 모드로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테스트 모드는 이 히트 태그가 알람을 잘 발생을 시키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시간이고요. 그 30분이 지나고 그 이후에 8시간은 주변 환경을 학습하는 학습 시간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8시간 30분이 지나고 난 뒤에서야 이 히트 태그는 노멀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보면
스모크 디텍터나 파이어 센서는 이제 뭐 화재가 난 이후에 동작을 하지만 저희 인슐레이션, 디컴포지션, 디텍션, 즉 히트 태그는 이 케이블의 온도가 120도에서 200도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열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미세입자라든지 가스를 디텍팅해서 사전에 알람을 발생시켜주는 그러한 스마트한 IoT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오전에 보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히트태그를 어떻게 시설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가이드 문서입니다.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저압 스위치 기어 분전반을 기준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넬 내부에 무조건 제일 상단부에 위치를 해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여기에 숫자가 1번, 뭐 2번, 3번이 있습니다. 1번은 recommended 포지션, 2번은 시설 그래도 가능한 포지션, 3번은 절대로 시설을 하면 안 되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 뭐 저압 스위치 기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사 이 차단기에 대해서 인클로저에 대해서도 테스트가 완료가 됐다는 내용이고, 다음은 이제 폼 1, 2, 3에 대해서 이 테스트가 완료가 됐고, 폼 4에 대해서는 지금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판넬 제일 상단부에 위치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케이블을 사용을 해야지만 이 히트태그가 원활히 잘 동작을 하느냐라고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 던지시는데요. 저희 IC 스탠다드, IC 니마 스탠다드에서 사용하는 케이블 리스트들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모두 다 PVC, XLP, EPR과 같은 절연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VC, XLP, EPR과 같은 절연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이라면 모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우 스모크, 할로겐 프리 이 부분은 이 난연 케이블이기 때문에 이 난연 케이블에 대해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케이블 리스트 일부를 발췌를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케이블은 이러한 타입이고 케이블의 절연 물질은 PVC 절연 물질이다. 일반적으로 오퍼레이팅이 되는 온도 대역은 70도이다. 그리고 IDD 알람이 150도에서 발생했다. 그 의미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 케이블은 150도 대역에서 열분해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받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운영을 하고 모르고 계속 운영을 했다가 272도 이상이 되었을 때는 결국은 케이블은 화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 히트 태그와 오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던 서멀 센서 그리고 클라이메이트 센서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굉장히 또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히트 태그는 이 판넬 내부에 치부가 돼서 판넬 내부의 어떤 환경 정보, 전체적인 환경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케이블의 어떤 열화 현상에 발생하는 그런 미세입자라든지 화학 점물질을 검출을 해내는 거라면, 이 TH120은 이 부스바 커넥션 부분, 뭐 변압기 태핑 링크, 부스바 링크 그런 쪽에 이제 부착이 되어서 해당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측정을 하는 온도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트 태그와 이 TH120, C120 이러한 이제 센서를 조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정기적인 사고에서 발생하는 어떤 화재 사고를 확실히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솔루션이 될 거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좀 한 1시간 가까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쭉 달려왔는데 이렇게 스마트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해서 스마트 판넬이 무엇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화재 예방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